안녕하세요 여러분, 독립영화감독 오세섭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뜨겁게 달궜던 한국 영화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범죄도시2, 칸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 그리고 대규모 해상 전투씬의 묘미를 보여준 한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가 아마 영화계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초기에는 극장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만들어 놓은 대작 영화들도 개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의 시간이나 승리호 같은 영화는 아예 넷플릭스 같은 OTT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4월 25일부터 극장에서 팝콘을 먹는 게 허용되면서 사람들은 오랜만에 극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보복 관람이 시작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극장에서 팝콘을 먹고 싶어서 극장에 간다거나 할까요? 그런 버킷리스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봄나들이 겸 새로운 분위기를 맛볼 겸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본다면요, 심각한 영화보다는 즐겁고 편안한 영화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관객들의 취향에 가장 맞아떨어진 영화가 바로 범죄도시2입니다. 5월 18일에 개봉한 범죄도시2는 범죄도시 1편에 비해서 덜 잔인해진 대신 액션과 코믹함을 늘렸습니다. 게다가 전작의 기대감도 유지되면서 전작보다 가벼워진 15세 관람과 범죄도시2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하여 범죄도시2는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중 역대 13위의 흥행 기록을 세웠고요. 한국 영화 기준으로는 9위에 해당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범죄도시 1편보다도 많은 관객이 봤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했던 범죄도시1은 700만이 약간 못 되는 관객을 동원했거든요. 하지만 범죄도시2는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물론 범죄도시1은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반해 범죄도시2는 15세 관람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천만 영화 중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는 없어요. 대부분이 그 아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편이 관객 동원에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범죄도시2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동석 배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동석 배우는 그 자체로 장르가 되고 작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죄도시2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에서든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다면 사람들은 조금은 얼렁뚱땅하면서도 정의로운 캐릭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액션이죠. 수많은 악당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은 물리칠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총이나 칼이 아니라 맨손 주먹으로요. 생각해보면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총이나 칼을 안 씁니다. 발차기도 잘 안 해요. 오로지 주먹입니다. 이렇게 맨손 액션으로 악당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원한 대리만족을 하고요. 무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마동석 배우의 액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운드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악당에게 펀치를 먹일 때마다 시원한 타격감이 펑펑 터집니다. 그런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편이 대성공을 하면서 곧바로 범죄도시 3편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촬영이 시작되었고요. 계획대로라면 이번 11월에 촬영을 마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편에서는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는 마석도 형사가 광역수사대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편의 출연진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고요. 악당으로는 비밀의 숲, 수상한 삼형제 등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이준혁 배우와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입니다. 그리고 이범수 배우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곡성으로 유명한 쿠니무라 준이 일본 야쿠자 보스로 특별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본 야쿠자와의 한판 승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범죄도시 3는 내년 6월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획상으로는 8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리즈물이 잘 없는데요. 범죄도시 시리즈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5월에 열렸던 제75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면서 이미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 이 영화를 본 현지 평론가들 평점이 너무 좋아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이 유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상을 받은 게 오히려 아깝다고 할 정도였죠. 국내에서는 6월 29일에 개봉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평단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흥행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제작사에 따르면 순 제작비가 113억, 홍보비 등을 포함한 총 제작비가 135억인데요. 칸느 영화제 수상 등의 홍보 효과로 선판매가 193개 나라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20만 명 정도의 관객만 들어도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한참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토르, 러브 앤 썬더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흥행이 좀 저조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관객들이 N차 관람을 하는 등 뒷심을 발휘해서 최종적으로는 188만 명 정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손익분기점은 넘었습니다. 이 영화의 매력은 내러티브와 캐릭터 대사, 미장센 등 다방면에서 가득 흘러 넘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이러니를 꼽고 싶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한 남자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산 정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는데요. 사망자의 아내 설애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혜준이라는 형사 역을 박해일 배우가 맡았고 설애는 탕웨이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이게 과연 사고일까? 아니면 살인일까? 혜준은 관리에 따라서 실애를 조사합니다. 그러던 중 실애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상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 사건입니다. 형사팀에서는 설애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혜준은 설애를 믿습니다. 여기에는 설애에 대한 혜준의 관심, 호감도 한몫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혜준은 설애를 감시하면서 설애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설애는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스포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는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설애가 남편을 죽이고 교묘하게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을요. 혜준은 자신의 호의를 무기 삼아 수사망을 피한 설애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 "저는 완전히 붕괴됐어요가 나옵니다. 그렇게 1부가 끝이 나요. 그리고 2부라고 할 두 번째 이야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원래 주말부부였던 혜준이 아내가 근무하는 지역인 이포라는 도시로 전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랑 같이 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설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다른 남자, 설애가 결혼한 남편은 이모신이라는 사람인데 주식 투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신이 살해당합니다. 수사 결과 이모신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어떤 피해자가 그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명백한 결론이 나거든요. 하지만 설애에게 한번 속았던 혜준은 설애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설애를 쫓습니다. 이렇게 헤어질 결심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자 살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혜준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설애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는 설애가 무죄라고 생각하고요. 설애가 무죄일 때는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준이 설애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일부죠. 처음에 혜준이 설애를 사랑할 때 설애는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애가 혜준을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혜준의 사랑을 알게 돼서 설애가 혜준을 사랑하거든요. 그때 혜준은 그걸 모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는 무척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답게 대사라든지 연기, 미장센에 공을 들였고요. 심지어 벽지에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벽지에 대한 박찬욱 감독의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드보이 때부터 벽지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박찬욱 영화 중에서도 최고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명량이란 영화 기억하십니까? 개봉 당시 1,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산용의 출연은 그 명량의 2편이면서 앞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을 다루고 있어요. 영화계에서는 1편보다 나은 2편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후속편은 1편만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1편이 1,700만을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뒀잖아요. 한산의 감독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큰 부담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명량보다 한산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명량은 서브 플롯도 많고 심파적인 요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산은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명량보다 건조하지만 명량보다 훨씬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산은 한산대첩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조선수군 연합함대가 외적의 배 60척 가까이 격침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다룹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인 김한민 감독은 한산해전의 승리를 전투라는 요소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전투 준비와 전투로 끝납니다. 얼핏 보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과 쾌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롭게 개량한 거북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봤던 하객진 기억나시죠? 학이 날개를 편듯한 모양을 응용한 전투 방법이 나옵니다. 시각적으로도 액션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한산이 명량보다 더 재미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한산의 제작비는 300억 정도가 되고요. 손익분기점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관객 수는 720만 명 정도 됐어요. 명량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영화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배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 배우입니다. 한산 자체가 헤어질 결심에 이어서 바로 개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산의 이순신에게서 헤어질 결심의 혜준을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연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헤어질 결심에서 저는 붕괴됐어요. 그 대사가 좀 유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산에서도 발포하라 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어쩌면 박해일 배우는 올해 최고의 대사와 최고의 연기, 최고의 캐릭터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죄도시2와 헤어질 결심, 그리고 한산이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가장 뼈저린 실패를 했던 영화는 아마도 외계인 1부일 것 같습니다. 최동건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총 제작비가 400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이 무려 720만 명이었는데요. 최종 관객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500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더구나 이 영화는 2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러한 실패 여파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최동원 감독이 예전에 만들었던 강동원 배우 주연의 전우치를 확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협의 신선, 도술 같은 게 등장합니다. 더구나 이번엔 영화 제목처럼 외계인까지 나타나서 시공을 초월한 무협 액션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영화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오리지널 드라마로 만들어서 한 10부작? 이렇게 만들면 훨씬 재밌고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2022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